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간단한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상 속 사랑을 그리는 작가 이여재라고 합니다. 사랑을 그리시나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금 더 큰 범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들풀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뭐 해지는 노을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뭐 웃음, 그런 것들, 이제 다양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사랑을 이제 못 느끼시겠다? 왜 이런 게 사랑이지? 라고 느끼신다면, 만약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동물과의 어떤 애착 관계, 또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 또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범위의 사랑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약간 저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사랑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말할 때 네. 조금만 더 크게 말하면은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영상에 들어가면 네.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서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이 작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사랑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을을 제가 담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노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을을 보고 제가 느낀 어떤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담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재해석이고, 이제 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것들,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인 것이고,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담아내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정말 그날이 좀 힘든 하루였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콘크리트 사이에 핀 들꽃이 그날따라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사이에 핀 들꽃도 이렇게 뚫고 자라나서 얘도 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데, 근데 나도 한번 다시 살아보자, 힘내보자.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되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그리고 나한테만 나 혼자만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 감정을 나눠 가져야지. 이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하나의 견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좀 작지만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소소한 사랑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포착을 해서 담아내는 것들,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그런 순간들을 모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으로 모으세요? 아니면은 사진을 찍으세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사진도 좀 많이 찍는 편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제가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일기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제가 이제 겪는 그런 겪으면서 이제 그런 느낀 감정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제가 겪은 그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그린 시리즈 작품들이 삶의 파동 작품이에요. 요번 올해 새로 시작한 시리즈 작품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물 위주, 도심 속 자연물 위주로 그려나간 작품들이 뭐 빗물이 시리즈라고 이제 또 따로 이제 약간 그 러브 시리즈 그 사랑을 주제로 하니까 제가 이제 러브라고 다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또 세분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러브 빗물 러브 찌긋고 빗물이 러브 찌긋고 뭐 삶의 파동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대분류 소분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에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작업을 하면서 네. 작업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이고 그리고 또 일상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 작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상 속의 사랑에 대한 그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랑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소망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살짝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좋았던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았던 에피소드를 계기로 좀 좋아졌던 에피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좋았던 에피소드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그 옆집 애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그 애기가 이제 근데 저도 애기 때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그 애기가 좀 잘 잤으면 좋겠다 밤에 울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모티브로 해서 그렸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상황이나 어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입을 하거나 이입을 하지 못하거나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도 난 이 그림 절대 이해 못하겠어 하고 이제 좀 아예 벽을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어떤 분이
지금 내 상황 같다. 너무 그림이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보는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나. 나는 되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마음으로 그렸는데 이게 위로가 됐구나. 그 외로운 그 분의 상황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좀 그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 좀 삭막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정된 이미지가 삭막하고 좀 지치고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대화가 없고 약간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데 일상 속에 도심 속에 굉장히 자연이 많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 풀도 굉장히 많고 산도 굉장히 많고 바다도 있고 좀만 가면 바다도 있고 근데 이런 일상 속의 자연과 함께 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고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심 속의 자연물들도 찾아서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자연에서 따온 색감들을 찾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알았던 과거형인데 알았던 지인분께서 당신이 보는 세상은 좀 남다르다를 이제 좀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제 그림을 봐주시는 분이 좀 힐링이 항상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뭔가 더 내가 이거를 이제 나만 좋으라고 그린 그림이 아니었나? 라고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네. 네. 말씀을 되게 조곤조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작업을 네. 처음 시작한 때부터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제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이제 제가 7살 때였어요. 근데 뭐 7살 때 뭐 무슨 작업이냐 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림에 대한 그런 꿈은 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가슴 한켠에는 그림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은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미술학원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미술 유치원 그런 게 미술학원이랑 그 유치원이랑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런 곳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유치원 시절을 이제 보내게 하자 해서 이제 그게 조금 계기가 돼서
약간 그림에 좀 흥미가 먼저 생겼었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림 무슨 대회 같은 데서 이제 큰 상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재수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또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나서 이제 서울 인천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집이 서울이었는데 인천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인천 지하철도 안 뚫렸을 때였어가지고 네, 거의 왕복 4시간? 거의 그렇게 네, 그렇게 좀 열심히 좀 배웠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성적은 떨어져서 이제 원하는 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항상 이렇게 그림 배웠을 때 생각하면 좀 재밌게 배웠다? 약간 요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재수 때 막 소묘하고 뭐 수채화하고 그러기에도 제 정신이 없고 그런데 아크릴도 배웠었고 이제 콜라주 하는 것도 배웠었고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그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용기는 안 나고 이제 사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엄두는 안 나고 그것들이 계속 충돌하다가 이제 졸업해서 그냥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도 쌓을 겸 이제 공모전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감격이랄까? 그게 약간 처음에 와닿지가 않다가 내가 이런 데 붙었다고 막 하면서 이제 전시 이틀 전에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막 전시를 막 열심히 하고 또 공모하고 막 엄청 이제 간절하게 이제 그림 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 뭐 작업실도 없고 그림 그릴 데가 없으니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가 되게 그 양은 되게 적은데 색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재료도 한정적인데 그 나타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파스 드로잉으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계속 큰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이제 캔버스 작업으로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고. 네.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한계점도 좀 느껴졌고 이제 캔버스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구상화적인 그런 작품들을 조금 하다가 이제 점점점 나의 스타일을 뭔가 구축화해 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이제 제가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도 좀 써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일기를 또 자주 썼으니까 일기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들꽃 이야기 그걸 좀 계기로 해서 이제 일상 속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내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좀 지금의 스타일이나 방향성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작업을 할지 또 어떤 스타일로 제가 또 변할지 그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전반적인 작가님의 소개를 끝내고요. 네. 이 다음은 작품과 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